이 순간 우린 기다려왔어. 세상을 향해 날 준비가 됐어. 함께 달려봐 미래를 향해 힘껏 뻗어봐 정상을 향해 높이 날아봐 세상을 향해 넌 알 수 있어. 시대를 넘어 세계를 하나로 이어나가 해낼 수 있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이곳에서 함께해 무예로 하나가 되는 우리 여기는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뜨거운 열정을 모아서 세상을 놀라게 할 열기를 뿜어. 쓰러져도 돼 내 손을 잡아 포기하지 마 다시 일어서. 우리들 앞에 한계는 없어. 넌 알 수 있어. 시대를 넘어 세계를 하나로 이어나가 해낼 수 있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이곳에서 함께해 무예로 하나가 되는 우리 여기는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우리 학교는 저기 국립대안학교이고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만이 아니라 공부의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배우고 그러면서 자연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곳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는 이 보시는 것처럼 천혜의 자원 속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그러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비단 지식 말고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지혜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단계죠, 단계. 자기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단계. 좀 봐요. 좀 냅둬 봐요. 얘가 가끔 못하게요. 냅둬 봐요. 선생님 저기 지금 그 뒤에 이제 다니고 여기 다 틀린 곳이에요. 여기는 충남아산 쪽에 네. 계신가 보네, 그죠? 네. 힘들죠. 네, 그러면 애들이 좀 미안해하고. 그 이제 저 자기 자신 스스로 느끼게 만들고. 이 방도 아이들이 많이 찾는 방이겠네. 영상을 보고 이러면서 독과에서 좀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와서 4월 1일 날 2개 이제 창업을 했는데 여기 은행이라고 여기 있는 것이 지연 광고 아이들이 이걸 되게 많이 올라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수업도 열심히 들어가요. 왜냐하면 수업에 어느 정도를 들어가야 여기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60% 이상을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배움이 신청을 해요, 시험을. 그래서 철학을 외우면 합격하면 배움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근데 처음 왜 올라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특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음이 이상이 되면 자기 휴대폰이지만 학교 오면 휴대폰을 내거든요. 근데 저녁 시간에 발음이는 바른 행동을 하는 학생이니까 저녁에 2번 정도 쓸 수 있어요. 이틀 정도. 쓰고 다시 만나봐는 거죠. 도우미는 이제 우리가 4박을 하잖아요. 4박에 다 쓸 수 있어요. 저녁에. 세우미는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금이는 뭐 저희 그 스텝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외부의 체험 학습을 이 학생들이 막 가서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 학생들이 이제 갈 수 있어요. 그런 기회도 더 주어지는 거죠. 이 숫자 이 지천을 주민영지. 왜 공을 없어도 돼요, 저거는. 우리가 일로 와 빨리 만들어. 만들어 이 밖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상담자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감정의 수로라고 해서 내가 억눌려 놓은 감정이 이게 물길을 따라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 보내면 이제 내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꾹 눌러놓은 마음이 이런 원리로 하는 게 모래놀이 치료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준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 심오한데. 우리 아이들도 뭐 무덤이라든지 해골이라 이런 걸 잘 갖다 놔요. 감옥이라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잘 나누는 거죠. 그럼 점점 이 모래판이 건설적인 것으로 점점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서 엉글려 있던 거가 하나씩 꺼내는 거를 인해서 네. 우리 아이가 이제 새로운 스스로 마음이 조금씩 심실이 안정이 되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정화가 좀 더 되고. 건설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아이들이 입에서 많은 냄새. 산남고등학교. 나도 이거 할 거예요. 네. 9개 나와요? 9개 만들 거예요. 근데 너무 먹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저를 제외하고요. 일대일이 아니라 46,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46,00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학교에 가보면 사실은 100명 중에 최소한 1명 정도는 선생님이 도저히 얻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있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46,000명 중에서 460명 대안학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학교는 청명학생교육원이라고 해서 2010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 청명학생교육원이라고 하는 시설을 그대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청명학생교육원이란 어떤 시설이었냐면 도교육청에서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학교 폭력을 일으켜 뭐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전학 보내면 아이가 잘 다행스럽게 잘 사람이 바뀌면 좋은데 전학을 보내는 건 거기 가서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폭탄 돌리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폭탄 돌리기 하지 말자. 그러지 말고 정말 그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거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그 아이들의 고민을 푸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2010년에 이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2005년부터 도교육청에서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를 했어요. 제가 2008년에 그걸 기획해서 2008년에 예산 편성을 시도했는데 예산 편성이 처음에 좌절됐습니다. 2009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 60억 원을 편성했고 교육부에서 30억 원을 끌어들였고 해서 90억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하나를 정말 세심하게 지켜 돌봐줘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아이라도 세심하게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남학생, 여학생 20명씩 식사 40명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여기다 만들고 이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거기 예산 10억씩 11억 원 이렇게 쓰면서 아이들 겨우 10명, 12명 저기 하려면 너무 예산 낭비 아니야? 이거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2015년부터 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왜 아이들이 줄어드나
따져보았더니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여기에 2달, 3달, 4달 있다가 학교로 돌아가도 결국 학교에서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마찬가지더라.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학교에서는 판단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안 시켜. 그래서 그렇다면 좀 더 진득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으로 전환하자라고 해서 아예 3년 내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바꾸자라고 해서 학교로 전환시키자라고 해서 대안학교로 바꾸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그런 작업을 좀 펼쳤고 2017년 3월 1일자로 대안학교로 바꿔서 그 청명학생교육원의 시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 시설 이렇게 넓은 시설이 40명이 쓰게 되면 아까워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세요. 그런데 저는 교장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이 시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위탁교육기관일 때에 갖췄었던 기관들이고 이제 학교는 조금 다르잖아요, 형태가. 학교로서의 조금 몇 개의 이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 그런 시설이 없어서 조금 교육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3년 동안 교육활동을 하기에 이 시설이면 제가 보기에 좀 복받은 시설이고 그나마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활동을 아이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저겁니다. 아이들 감정 살피는 거예요. 밥 먹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그래서 제가 늘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해라. 이게 첫 번째다.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건 안 돼. 그건 아니야. 넌 해낼 수 있어. 믿을게. 기다릴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안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갖춰야 될 3가지 덕목 전 저렇게 따집니다. 따스함, 분명함, 끈기. 따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의 감정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공감쌤이나 소통쌤이나 상담, 정규집단 이렇게 교과 속에서 굉장히 많은 상담 과목들을 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여백이 생긴 자리에 그런 자리에 교과를 이렇게 집어넣는 걸 저는 체움이라고 하는데요. 선발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선생님들 선발 기준. 예, 감사합니다. 네.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죠. 네.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은 다 여기서 근무하시길 희망하셔서 오신 분들이세요. 제가 도교육청에 우리 우선전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예, 교장이 이 선생님 먼저 보내주세요, 먼저 보내주세요 하는 제도를 우선전보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저랑 같이 연애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면 저분 보내주세요, 저분 보내주세요, 저분 보내주세요 해서 다들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에 청명학생교육을 처음 만들 때 그때도 이런 교육을 해보겠다고 뜻을 같이 모았던 분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다시 와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어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큰 뜻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소진도 굉장히 커요. 가장 그 과제가 선생님들을 어떻게 힘 빠지지 않고 교육활동을 계속해 갈 수 있게 하나, 그게 저의 과제예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힘이 빠질 때가 그렇죠. 있는데 네. 막 지쳐가지고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네. 자꾸 선생님들이랑 뭐 다르진 않을 것 같고 네.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저기 나중에 여기 다 홍보 대사님들이시니까 우리 교육감님 계실 기회가 훨씬 더 저희보다 더 많을 것이니까요. 나중에 교육감 계시면 은여울중학교 교장이 아주 고마워하더라고요. 꼭 좀 전해주세요. 여기서 아이들을 다루어 보고 아이들과 같이 해본 그 경험, 이것은 사범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이건 임상 경험이에요.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겪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겪어야만 결국 내가 체득할 수 있는 그 임상 경험을 가진 5년의 경험이 일반 학교로 가면, 일반 학교에서 이제 저기 한 아이들 있잖아요. 아가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해버리면 그 학교가 굉장히 편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능한 충북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기 오셔서 근무해보시고 이분들이 또 학교로 가셔야 우리 충북 전체가 인성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쪽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